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새해 첫 문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고 희망의 2025년이 밝았습니다. 시사날에서는요, 앞으로 2주간 신년 특집으로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지난해의 일들을 정리해보고 새해의 계획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포항시의 2024년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항시의회 김민정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시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김은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네, 오늘도 천용길 시사평론가가 함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사날이 준비한 이번 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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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실주는 즉각 중단하라!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포항 지진이 촉발되고 포항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 가지 산업의 특화단지를 동시에 보유한 지역이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보복성 삭감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년 특집 시사날. 자, 우리 시사날에서는요, 2024년을 정리하는 5개의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각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탄핵 정국입니다. 2024년 연말이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하게 지나갔고요.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탄핵 정국이 가져오고 있는, 몰고 오고 있는 우리 지역의 위기, 또 미치고 있는 영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혼란과 갈등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님. 실제로 이제 지난해 그 비상계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로 이제 나오셨고, 근데 포항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나오셔서 그분들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아, 이것이 정말 민심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하고 탄핵을 가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지금 포항 지역 곳곳에 철강 경기, 힘내세요, 포스코 이런 현수막들 많이 보셨지만, 그러니까 철강 경기도 예년보다 훨씬 힘들고, 그리고 2차 전지 상황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축된 상황들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겹치면서 국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포항이라는 그 중소도시에 미치는 영향들은 훨씬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포항의 살림살이를 좀 더 챙길 수 있는 것들을 포항시하고 포항시 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정치적 혼란이 우리 지역의 과메기 매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과메기 조합에서 외지에서 주문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과메기라는 상징이 정치적인 상징과 연관되기도 하니까 과메기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과메기도 안 팔린다, 큰일이다, 이렇게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으로 이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진다는 것, 이 점에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이고, 저 시의회 차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이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적 혼란으로 바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있다.
우리 국회나 정치라고 하는 게 모든 이슈를 늘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이 총량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가 집중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지 못하게 되거나 뒤로 밀립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 포항의 주력 산업이었던 이 철강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데 위기 산업 이 특별 지역을 선정하는 거라든가 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들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또 밀릴 수밖에 없게 됐다. 2024년을 정리해보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 석유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사업을 수행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지난달 첫 탐사 시추를 위한 굴착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025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차 시추 예산의 98%가 삭감이 됐고요.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추진 예정인 추가 시추 계획도 어수선한 국내 정치 상황과 맞불려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정 의원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관련 자료를 보면서 이미 2000년도에 울산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고 있었고 그다음에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포항 앞바다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이 한 번의 예산으로 시추가 성공하느냐 그 결과만으로 이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가로 이제 결론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 포항시의회에서도 마지막 정례회 때 이 똑같은 정쟁이 재현이 되었는데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와중에 우리 시의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추 첫날인 12월 20일 어민들의 해상 시위가 있었습니다. 시추 작업하는 설비에 비해서 매우 작은 어선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빙빙 도는 시위를 했는데요. 이 시추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어선들과의 피해 보상 합의라든지 그런 점들이 선행됐어야 되고 이제 시의회에서는 그 어민들을 대변해서 그 작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 밖에 이제 이 시추 작업으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포항시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중앙에서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을 시의회에서 그대로 당대당의 구도로 이제 해서 표결까지 해버림으로써 이제 이 의원은 우리 당 편, 저 의원은 뭐 반대편 이렇게 결론 나는 것으로 이 대왕고래 사업이 이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서 김민정 의원님께서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김은지 의원님께서는 어떠신지요? 제가 국회에 이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이제 삭감됐고 했던 과정들을 들었을 때 500억이 넘는 예산이고 그리고 그 1,000억 정도가 한 개 공을 시추하는데 1,000억 원 정도가 드는데 500억 정도는 석유공사 그리고 500억은 이제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98%가 삭감돼서 8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있는 상태인데 보통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할 때 뭐 시장님이 뭘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100억, 200억, 300억 그냥 하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그런 예산 심사를 하고 자료 제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석유공사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 제출 부실하게 했고 그리고 그 정확한 위치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놓쳤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돼야지만 이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500억 예산 그냥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시의회가 12월 24일 날 이걸 이제 예산을 국회에서 빨리 편성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내고 그리고 안 되면 포항시가 뭐 해야 된다,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는 5분 발언이 나오고 저는 굉장히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석유공사 그 관계자한테 확인을 했을 때는 이 시추 예산이 매년 책정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던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거를 5년치 예산을 묶어서 5천억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제 뜻밖의 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요. 일단 그런 이제 내용들은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뒤로 미루고 이제 우리가 시의회에서 뭐를 해야 되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오징어 양이 급감해가지고 이제 그에 대한 보상을 포항시 차원에서 이제 보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한 15억이 넘는 이제 예산을 원래 매년 잡히던 어획량이, 오징어 어획량이 얼만큼이었는데 올해는 그 기온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급감했기 때문에 매번 출항하는 배 기름값이나 인력, 그런 인건비 이런 것들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15억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런 행정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측정을 포항시가 작정을 한다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석유공사에서는 피해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보상은 당연히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어민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조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상해라,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포항시가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의회에서 주문했다면 이 대왕고래 사업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예산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할 예산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로 이제 정쟁을 하고 이러기보다는 이제 순조롭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2024년을 정리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은 전체 인구의 90% 이상인 45만여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포항 지진과 관련된 항소심은 대구고등법원에 20여 건이 접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 항소심이 그야말로 하세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자칫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지, 더불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2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지 의원님. 저는 두 가지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그 정부에서 일괄 배상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거죠. 지금 포항 시민의 90% 이상이 지금 소송에 참여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제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권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에서 일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했으면 시민들의 불편들 좀 해소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는 이 지진 관련 특별법을 만들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넣었다면 이렇게 저희가 또 소송을 하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국가에서 지금 피해 그 배상금만 지금 따지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재판을 지연하겠다라고 하면 뭐 지연 배상금 같은 것도 지금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지연하겠다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다시 처음부터 면밀하게 보겠다. 이것이 촉발 지진인지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보겠다고 하는 것은 포항 시민들이 지진 피해로 겪은 피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시 한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배상에 좀 신속하게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지점으로 좀 단순화시켜보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가 재판,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도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있습니다. 지연 이자까지 더하면 2조 원이 넘거든요. 이 규모가 크게 되면 이게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상대 쪽 서로의 요구, 다시 한번 따져보자 하는 요구를 굉장히 다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을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판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가 이 첫 번째 과제고요. 이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법원 앞에 가서 계속 빨리 재판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이게 해소될 거냐. 아닙니다. 결국은 정부의 정책 자금이 들어간 사업으로 인해서 촉발 지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남는 과제는 이 손해배상금을 시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지고 지급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송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대통령 탄핵안이 올해 인용된다면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 지금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2조 원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고 이 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정치적인 타협안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안이 인용되고 새롭게 구성된 정부에서 지역의 정치권, 이 포항시장님 이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이 함께 타협안을 마무리하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정부가 손해배상을 우리 시민들에게 해줄게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게 올해 조기 대선 이유가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사날이 준비한 네 번째 키워드는 특화단지 3관왕입니다. 지난해 11월 포항시가 국내 최초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에 앞선 6월에 바이오 특화단지, 2023년에는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된 바 있어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특화단지 3관왕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포항시는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은지 의원님. 저는 이제 굉장한 성과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많이 아시다시피 포항이 철강 산업 중심이었고 지금 이제 철강 산업 전반이 침체되다 보니까 만약 이렇게 우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면 굉장히 지역 경제 침체가 훨씬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 특화단지가 이제 유치를 하고 우리가 이제 선정이 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잘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라는 큰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 발판은 마련했는데 발판을 딛고 이 발을 굴러야 점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다음 단계가 결국은 기업 유치잖아요. 특히 수소, 바이오, 2차 전지 분야는 기존 이 포항이 가지고 있던 산업과는 이 구성 자체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집약적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거냐. 그러려면 기업 유치가 필수적인데 요즘 기업들 특히 2차 전지나 바이오 분야나 수소 분야나 연구 인력들이 이 포항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실 이 특화단지를 유치한 이 효과의 절반만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제한할 거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는 것이 남성 비율이 높은 이 포항시 인구 구조 그리고 이 성비 불균형 문제도 함께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포항시가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네. 김민정 의원님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가장 큰 점이 이제 주민 수용성과 환경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충주시에 수소버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수소에 관해서는 이 폭발 사고가 굉장한 이제 두려움인데요. 이렇게 용역으로 수소에 관한 사업을 유치할 때 주민들은 그 점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이제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 지역에 있어도 괜찮다, 안전하다 이 점을 지자체에서 이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2차 전지 사업은 당연히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수반돼야 됩니다. 자, 2024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키워드는요. 아마 우리 포항 시민분들께서 두 의원님들께 묻고 싶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포항시 의회 협치 아닌 불치입니다. 포항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인데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전원 배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여야 간 소통과 협치가 무너진 이 과정에서 이 상황에서 시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의문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두 분 아마 이 질문 많이 받아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촌의 평론가의 이야기를 듣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국민의힘이 지금 중앙정부, 이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예산 독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포항시의회 우리 김정우 의원님도 계시지만 포항시 의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과연 포항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번 좀 되묻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11명을 모두 다 채웠습니다. 게다가 이 초선 의원들로 채웠거든요. 국회에서도 예결특위 예산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결특위 구성을 보면 국회 300석의 정당별 의석 분포에 따라서 예결특위 위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섭단체가 아닌 인원수가 적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까지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포항시 의회 구성도 일당이 국민의힘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당이고 개혁신당 의원도 1명 있고 무소속 의원도 1명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의회인데 이게 한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한 걸 같은 의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심지어는 집행부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예산을 올렸어? 증액을 해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 포항시장님 옆에 계시는 우리 김은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포항시장님의 행정을 걱정하는 발언이 의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포항시 의회가 스스로 권위를 좀 떨어뜨리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자체를 지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당과 당으로 다양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초선과 재선, 그 3선 그리고 지역구 이런 안배도 그 다양성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이제 그런 구성이 전혀 배려되지 않았고 그래서 뭐 일방적인 또 그 예결위원 기간을 이제 연장하는 개정으로 또 그 강제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그 위원들이 합리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했지만 예결위에서 그 상임위에서는 알지 못했던 예산이 삭감되고 삭감의 이유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 심사는 명백하게 저는 그 의원 개개인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중앙은 국회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많은 오래된 관행과 그런 이제 의원들 사이에 암묵적인 룰이 단단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 다른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기에는 많은 장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초의회에서는 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촘촘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경우를 사실 저도 8대 때 있었고 9대 초반에 있었지만 처음 겪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예비 심사를 하고 이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이제 두 가지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좀 중점적으로 삭감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집행부의 업무 추진비 그리고 언론사 예산이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삭감이 된 한 10%, 5%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렇게 저희 의회에 왔는데 다시 그것을 이제 삭감을 또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실제로 의회의 일부 업무 추진비는 삭감을 했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업무 추진비는 소액이어서 삭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사 예산들을 삭감하겠다고 이제 굉장히 호기롭게 이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신문에 이제 공고를 해야 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인데 언론사 예산을 막 삭감하다 보니까 신문 공고료도 막 삭감 이렇게 막 체크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제가 이거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왜 삭감을 하느냐 해서 뭐
그렇게 좀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특히 더 했던 것이 언론사 예산과 집행부의 그런 업무 추진비를 삭감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증액 예산을 이제 4가지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중 2개가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예산입니다. 증액하는 거 필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포항시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예산 심사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증액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특정 지역의 그런 예산이 그렇게 증액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도 실제로 증액되는 과정을 몰랐는 거예요. 모르고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최소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증액 예산도 시민들에게 설득력 얻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려들을 하는 이유가 예결특위가 이제 상설화가 돼서 지금 앞으로 6개월을 더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을 좀 예결특위가 새겨 듣고 그리고 포항시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올해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5년 두 의원님들께서는 결국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평소 고민하셨던 내용, 또 올해는 이런 내용을 좀 추진하고 싶다,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김민정 의원님? 저는 올해 가장 기대되는 일이 이제 이웃 도시인 경주에서 에이펙이 개최된다는 것입니다. 포항은 바닷길과 그 하늘길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경주로 통하는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활용해서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 21개국 리더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2천여 기업가들 그 분들에게 이제 전 세계 포항의 역량을 알릴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국제 컨벤션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완공이 됐을 때 그까지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고 또 이제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 준비하도록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중앙동 가보시면 중앙상가 일원이 굉장히 침체가 많이 되어 있고 예전에 비해서 그 예포항역 부지의 그런 신세계 건설 문제나 그리고 특급 호텔 문제도 지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중앙동 일원의 침체 문제를 직결지를 정비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매매 직결지 올해는 구체적으로 포항시가 로드맵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해나갈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포항시의 2024년 결산과 2025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맺은 말 듣고요. 오늘 이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평론가. 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올 한 해는 왕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콕 찍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의원으로서 권력이 시민들에게서 온다는 점을 잊지 않고 원칙과 소신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탄핵 집회에 이렇게 가서 영일 때 굉장히 이제 바닷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그 집회 현장에 그런 고등학생들과 여대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발언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조금 울컥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치권에서 저런 목소리를 잘 받아서 가는 것이 정치가 가야 될 길이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시민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바른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시민분들을 만나보면 힘들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2024년을 정리해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 지난 한 해 많이 고단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2025년은 우리 시민분들이 좀 덜 고단할 수 있도록 두 분 의원님을 비롯한 포항시 의회 그리고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